한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8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상 소환이 되겠습니다. 소환. 자, 소환 절입 시간은 05시 49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소환 05시 49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갑자월에서 을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소환을 기점으로 해서 소환전이 되면은 개묘년 갑자월 기사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환이 지나게 되면은 개묘년 을축월 기사일이 되겠습니다.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월이 바뀌게 되겠고요. 제가 항상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 사주는 비슷한 사주가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24절기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월이 바뀌는 기준 또는 연이 바뀌는 기준을 양력, 음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리학에서만큼은 월이 바뀌는 기준이 양력, 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월, 3월, 4월 또는 5, 6, 7월, 8, 9, 10월 또는 11, 12, 1월 이렇게 양력으로 알고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2, 3, 4 이렇게 하지 않고요. 12지지를 가지고 월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또는 4, 5, 미월, 신유, 술월, 그 다음에 해, 자, 축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력으로 2월은 대략 인월이 되는 것이고,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이라고 해서 대략 인묘진월 3개월은 춘절로 봅니다. 봄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리고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 되는데 4, 5, 미월 3개월은 하절, 여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화가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10월은 술월, 신유술 3개월은 이렇게 추절,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또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 이렇게 3개월, 해자 축월은 북방이죠. 동절 겨울이 되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목화 금수가 이렇게 월령을 득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토는 지지로는 진술충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 4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개자는 끝 개자를 말하죠. 끝 개자. 그래서 그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월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의 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 계절의 끝이면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진술충미월은 뭐가 왕하다?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2월 1일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 되기 위해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에서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진월이라고 하는 늦봄에서 4월이라고 하는 초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보다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가 되어야지 월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늦여름에서 초가을인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은 백로, 6월에서 술월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갈 때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이라고 하는 절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뭐다? 소환이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고, 또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다시 입춘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때 입춘은 월만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축월이 다 돼서 인월이 갈 때는 개묘년에서 갑진연으로 바뀌면서 월이 축월에서 이렇게 인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24절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인월은 이제 입춘 우수가 있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 묘월은 경칩, 춘분이
있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경칩.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 고고가 있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청명. 4월은 입하, 소만이 있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입하. 5월은 망종, 하지가 있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망종. 그 다음에 미월은 소서, 대서가 있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 소서가 되는 것이고, 자, 신월은 입주, 처서가 있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 입주. 그 다음에 6월은 백로, 추분이 있지만 이 신월에서 6월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백로가 되는 것이다. 술월은 한로, 상강이 있지만 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월은 입동, 소, 설이 있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입동이 되고요. 자월은 대설, 동지가 있지만 대설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해월에서 자월로 바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대한이 있지만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절기상 소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소환 절입 시간은 오전 05시 49분입니다. 자, 05시 49분을 보게 되면은 묘시 안에 들어가죠. 묘시라고 하는 것은 05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가 묘시가 되니까 오늘 05시 49분에 들어온 소환 절입 시간은 묘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05시 49분 이전이 되면은 사주 명식은 계묘년, 갑자월, 기사일, 정묘시가 되는 것이고, 05시 49분 소환 절입 시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계묘년, 을축월, 기사일, 정묘시가 되는 겁니다. 같은 정묘시라 하더라도 소환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렇게 월이 갑자월에서 을축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소환 전으로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은 기토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소환 후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기토가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그런데 똑같이 계묘년에 태어난 사주이기 때문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소환전은 자중에 있는 본기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요거는 월령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을 따질 때는 요것도 편제격이 되죠.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요 축월의 기토 또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똑같은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자, 자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일까요? 신약일까요? 요거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이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축월의 개수가 투출해서 편제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축월 자체는 일단은 뭐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제왕이 아니라 신왕제왕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다. 신약이다 또는 신왕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주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환전으로 봤을 때는 묘의 뿌리를 든 정관 간목에 투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환후가 되면 묘의 뿌리를 든 칠살을목에 투출되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상태에서 이렇게 관살을 보면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재살태 왕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칠살 투출되게 되면 저 칠살이 나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재살태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그래도 일간 자체가 뿌리가 약하다라고 하면 요거는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성품 면에서도 완전히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사화를 봤기 때문에 자월에 엄동설한, 축월도 엄동설한이 되죠. 그래서 요 일지 있는 사화는 조후하는 길신이 된다. 용신이라고 표현해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용신이나 길신이나 어차피 해자 주월에는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니,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그나마 사에 통근되고 사의 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요거는 축사에 같이 뿌리를 두고 있으니 당연히 이 소환 후의 사주가 일간이 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칠살이 투출된 거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투출된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자, 그러면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소환전으로 보게 되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시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환후가 되게 되면 정묘시 일부부터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갑술, 을해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환후가 됐는데 갑자, 을축, 병인시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환이 지났는데 갑자시, 을축시, 병인시를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소환 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갑자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월의 자수를 한 번 더 보게 되죠. 그러면 수가 굉장히 왕해지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 해자 주월의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점에다가 요 묘목이 있는데 갑목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살태양한 사주 구조에 이 사화가 조후를 하고 목의 기운을 설해서 일간 기토를 생해주는 용신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일지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화가 부족한 사주이게 되니 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사의 축을 봤으니 일간 자체가 자월이라 하더라도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또 을목에 투출되어 있고요. 간목에 투출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일간의 뿌리가 요 정도 있게 되면 요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관살훈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살훈잡이 되게 되면은 관성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정관, 하나는 평관인데 관살혼잡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 뜻은 남자 같은 경우는 올바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남자, 저 남자 어떤 정조 개념이 좀 희박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관은 뭐 정관이 됐든 평관이 됐든 하나가 뿌리 있는 하나가 있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뿌리가 있는 묘가 있으니까 을목도 간목도 다 뿌리가 있습니다. 정관, 평관 있으면 이 기토가 어느 정관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직업을 취해야 되는지 이 직업을 취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을 섬겨야 되는지 아니면 기둥서방을 섬겨야 되는지 이것도 헷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살혼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축월의 경금이 태어났을 때, 자월의 경금이 태어났을 때 또는 해월의 경금이 태어났을 때는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4,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때 또 관살혼잡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자월에 개수가 투출되고 한습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인이 있으니까 간목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어서 이것도 제살태양으로 볼 수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이렇게 병화를 생하고 목이 병화를 생해서 일간을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가 된다. 이거 일간이 병화가 사에 또 뿌리를 두죠. 인에도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수기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병인시 사주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운만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자, 소환후가 되면 뭐 정묘시 되겠지만 무진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축월이죠. 이건 토가 왕한 계절에 사화도 있고요. 다시 생시에서 겁재 무진을 보면 이거는 일간이 오히려 굉장히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 물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조금 약해지는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는데 다시 화토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신왕무의가 되고 수기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시는 화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가 얼로가 대운의 흐름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기사시도 마찬가지로 사화 두 개를 보고 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경오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축 회금에서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설해서 칠사를 제하고 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죠. 축, 사, 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 이것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반대로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사유축 회금이 되죠. 그러면 임신 계유시는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것이니 임신시 계유시는 뭐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무진기사 경우 신미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병인시도 아들이, 딸보다는 아들이 더 좋겠죠. 만약에 임신 계유 또는 을해시는 좋지 못하겠죠. 갑자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딸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거 소환절입시,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점만 잘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사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